예, 예제 3, 4, 5. 여러분들은 쉬었어요? 뭘 쉬어? 잠깐 짧게 했는데. 그죠? 예, 예제 3, 4, 5. 이거 정리예요, 사실은. G를 길이 3인 회로를 포함하지 않는 연결된 그래프. 여기 연결된 그 평면 그래프인데 조건이 길이가 3인 회로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성립해요? 아까는 2가 3v-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2가 변의 개수가 2v-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것도 또 가서 증명을 해봅시다. Shift Window S 해가지고 이것도 책에 있는 증명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면의 차수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하는 게 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하지? 그럼 또 제가 다르게 설명한 건데 꼭지점의 개수를 먼저 V가 3개인 경우 꼭지점이 3개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2V-4는 2 곱하기 3-4니까 2, 3은 6, 2가 되네요. 그쵸? 근데 가정 길이가 3인 회로를 포함하지 않는 연결된 평면 그래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란 뜻이에요? 길이가 3인 연결된 평면 꼭지점이 3개이면서 연결돼 있으면서 길이가 3인 건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밖에. 그러니까 2가 2개. 그쵸? 2v-4 이렇게 되죠. 그쵸? 등호가 성립하죠. 요 식에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등호. 그 다음에 v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3자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v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2가 1인 경우 있을까요? 2가 1이거나 2가 2인 경우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죠. 꼭지점이 4개인데 변이 하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또는 2개면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2가 3이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가 3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꼭지점이 몇 개를 해야 돼요? 4개일 때만 되죠. 5개는 안 되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변이 하나, 둘, 셋 하나를 연결 못하니까 4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거일 때만 꼭지점이 4개일 때만 돼요. 꼭지점이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변이 3개를 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 성립하나 보세요. 2는 3인데 얘는 2v-4 2 곱하기 4-4 하면 얼마죠? 4. 이 식이 성립하네요. 그렇죠? 부등호 성립. 그렇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면 자 그러면 면의 차수는 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변이 꼭지점이 몇 개가 돼 있던 하여튼 이러면 이 바깥이나 이 안쪽이나 다 차수가 4 이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더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도 그렇고, 다. 또는 뭐 회로가 없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회로가 없어도 꼭지점의 개수가 변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이면 다 면의 차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다 4 이상이에요. 그런데 면의 차수의 총합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변의 개수의 2배인데 면의 차수의 총합은 제일 작을 때가 얼마? 면의 개수를 F라 그러면 그거에 제일 작은 경우가 4니까 4F 이렇게 된다 이거죠. 즉 4F는 2, 즉 2F는 2. 아니 부등호 썼나? 부등호 이렇게 되죠. 근데 F는 아까 뭐라 그랬죠? 2 플러스 2 마이너스 V 4 플러스 2 마이너스 2V 2 해서 따라서 2는 2V 마이너스 4 해서 이 식이 또 성립하죠. 오케이? 그래서 예제 3, 4, 5가 성립해요. 길이가 3이 회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식이 성립해요. 자, 요걸 가지고 또 뭘 보이냐면 요거 K33 아까는 K5였죠? 이번엔 K33 또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죠. 꼭지점의 개수가 6개 변의 개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가 3, 3은 9 근데 지금 얘는 회로를 보세요. 회로를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제일 작은 게 4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3인 회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2v-4 계산하면 2 곱하기 6-4 즉 2, 6이 12-4 월매래 8. 이 식이 안 성립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결국 이 앞에 예제에서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길이가 3인 회로를 포함하지 않는 연결된 그래프인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보였냐면 앞에서 K5 지금 여기서 K33 이 두 개는 평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오케이? 정리 3, 4, 4는 앞에 정리를 이용한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써먹을 거예요. 연결된 평면 그래프 G에는 차수가 5 이하인 꼭지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 있다 부정하면 하나도 없다. 즉 5 이하인 것이 없다 하나도. 전부 다 그러니까 6 이상이다 이거죠. 차수가 몽땅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6 이상. 그러면 차수의 총합은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V죠. 꼭지점의 차수를 개수를 V라 그러면 6V가 돼요. 그러면 저 앞에서 꼭지점의 차수의 총합은 뭐의 2배? 변의 개수의 2배. 이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쵸? 즉 2는 3V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지금 가정에 의하면.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연결된 평면 그래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2는 3V-6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모순되죠. 2가 3V인데 왜 2가 3V-6보다 작어? 그러니까 모순이죠. 즉
차수가 5 이하인 꼭지점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요.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서는.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 나오네요. 부분 분할 그래프란 뭐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다가 변에다가 꼭지점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 변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변 꼭지점을 추가를 해요. 이렇게. 그럼 꼭지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V1, V2, V3에 V4를 추가하면 그러면 꼭지점은 V1, V2, V3, V4가 되고 변은 E1, E2, E3였다가 이번에는 E2, E3는 그대로 있는데 E1이 둘로 쪼개져서 E1 프라임과 E1 두 번째 이렇게 나눠질 거라 이거죠. 요것과 요것으로. 그래서 얘를 요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것의 부분 분할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유사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을 더 찍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더 추가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를 평면에 그릴 수 있으면 얘도 평면에 그릴 수 있고 얘를 평면에 그릴 수 없으면 얘도 평면에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예제 3, 4, 6은 얘가 완전 그러니까 K33의 부분 분할 그래프다. 요거를 지금 얘를 다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네요. K33가 이거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빗다가게 나가. 그러니까 K33에다가 여기서 꼭지점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K33의 부분 분할 그래프가 되는 거죠. 부분 분할 그래프. 그러면 얘가 평면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평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라토프스키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프 G가 평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평면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K5, K33 또는 그것의 부분 분할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나 얘 또는 그것의 부분 분할 그래프가 있으면 평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가 K5나 K33가 있으면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K5가 평면 그래프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다른 걸 막 갖다 붙여도 당연히 안 되겠죠. K33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분 분할 그래프도 평면 그래프가 아니니까는 K5, K33 얘랑 닮은 애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평면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증명이라서 우리가 못하지만 평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는 항상 K5나 K33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부분 분할 그래프나. 그게 이제 이 구라토프스키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K3나 이 안에서 이 그래프 안에서 K5를 찾거나 K33를 찾거나 또는 걔네들의 부분 분할 그래프를 찾으면 이건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찾은 거예요. 얘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K33의 부분 분할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쉽지 않겠죠? 잘 생각해서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될 거예요. 네. 정다면체가 뭔지는 알죠. 근데 정다면체도 평면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정다면체를 하나
정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눈이에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위에서 쳐다보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거냐? 위에서 쳐다보면서 이걸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 그러면 안에 이렇게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펼쳤으니까 큰 네모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위에서 보면. 그리고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고. 저. 그러니까 요 밑바닥, 요 밑바닥, R1이라 그러면 여기가 R1. 그 다음에 옆에 요면부터 R2, 여기 R3, R4, R5, 그러고 나서 요 윗면을 바깥으로 펼친 걸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깥 부분, R6.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평면 그래프, 그러니까 정다면체를 다 평면 그래프, 정사면체는 어떻게? 정사면체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요점을 확 눌러서 납작하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정다면체를 납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고 보면 결국 뭐가 성립하냐면 요거 요식이 성립한다 이거죠. 정다면체에서도 V-2 플러스 F는 2. 왜냐? 정다면체도 평면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 밑에 여기 얘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정다면체가 왜 요거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해서 지금 평면 그래프에 관한 얘기 앞에 영상이랑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